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강력하고요.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때가 있었나 싶을 텐데요. 그 선두에 또 얼라인 파트너스가 서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나 금융준화 여러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주주 제안이나 이런 걸 한국 시장에서 했는데 그동안 사실 되게 그 외로운 목소리였거든요. 네. 이창환 대표님이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시자마자 SM은 어떻게 돼요?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면 그죠? 좀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의도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신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어쩌다 행동주의? 네, 행동주의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 자체가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KKR이라고 이제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서 네. 기업 가치를 올려서 매각하는 이런 거를 오래 했었어요. 네. 거기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하는 투자라는 게 그냥 저평가된 기업에 뭐 장기 투자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상장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행동주의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꼭 이렇게 저희가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할 때 하는 것만은 아니고 네. 저희가 경영진들하고 우호적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공개만 안 될 뿐이지. 네. 예. 저평가된 기업 또 가능하면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 그런 걸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행동주의 펀드의 선두에 쓰셨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작가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유명한 작가가 지금 되어 있어 버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위치에 이제 서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SM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처럼 좋은 기업을 사다 보니까 SM이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면 SM은 어떻게 해서 우리 온라인의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른 걸까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SM이라는 회사는 어릴 때부터 되게 친숙한 회사였고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H.O.T, 보아, SES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랬었고 이제 K-팝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초반이었어요. 제가 투자 시작했을 때가. 그래서 이제 BTS가 엄청 잘 됐기 때문에 다른 K-팝 회사들한테도 이렇게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있었던 시기였고, 근데 그 중에 SM이 제일 쌌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도 좋았던 게 어떤 특정 가수에 대해 의존도가 좀 낮거든요. SM은.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2021년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행동주의 하려고 산 건 아니었고요. 네. 예. 근데 실적이 예상대로 좋아졌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도 많이 좀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할 것들이 추가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쌀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예. 가려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예. 쭉 일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그러게 말입니다. 당사자들은 전쟁입니다.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SM 엔터 이수만 이제 총괄은 사실은 이제 지분을 팔고 물러나셨고 현 경영진들이 새로운 아젠다를 지금 계속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SM 3.0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주주이면서 또 행동주의 펀드로서 현 경영진이 제시하는 그 청사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은 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행동주의 펀드 활동하면서 기업 SM에다가 되게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굉장히 요구를 오래 해왔고요. 처음에는 되게 저항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네. 때문에 이사회가. 작년인가요? 예. 왜냐하면 감사 선임하면서 주주 제안할 때 저희도 되겠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조차도 이게 과연 정말 될까 생각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감사 선임까지는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했어요. 근데 이후에 정말 계약을 종결할까 했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라이크 기의 계약 종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기업 거버넌스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개선이 돼야지만 이게 유지 가능하다. 아니면 제가 떠나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 요구를 했고, 이제 사실 1월 20일에 저희하고 12개 사항을 이제 합의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경영진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네. 뭐 회사와 주주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거버넌스 바꿔보겠다라고 한 거고, 이제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단 이사회 구조 개편. 그래서 이제 이사회 이제 사회이사를 더 많이 넣고 이제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합의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사업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1인 프로듀서 체제였어요. SM이. 근데 이제 상장회사라는 게 사실 그 외부에 있는 외주 프로듀서 1명,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실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프로듀싱 상장 기업으로서 이제 체제를 제가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서 옛날부터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진이.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게 SM 3.0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전략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저는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게 JYP거든요. JYP 2.0이라고 해서 JYP가 한 2014, 15년에 발표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원래 박진영 프로듀서 혼자서 다 하시다가 여기도 이제 나 혼자 다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분권화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개 본부로 해서 1, 2, 3, 4본부를 네. 만들고,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는 이제 본인이 모든 의사결정하지 않고 위임을 하면서 이제 가수도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래도 더 많이 나오고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 시가총액이 그 SM하고 10배 차이 나다가 지금은 뭐 이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JYP가 더 오히려 넘어섰죠. 시청이 넘어섰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SM이 하는 건 그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SM도 이제 그 멀티 프로듀싱 체제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그 한 명의 프로듀서한테 의존하던 거를 이제는 독립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6개 프로듀싱 본부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 프로듀싱 센터라고 해요. SM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메타버스 그 네. 센터입니다. 이번에 뭐 어제 보니까 영상도 나왔던데 나비스라고 또 컴투스하고도 또 좀 사업 연결도 있고 그죠? 예, 컴투스가 아마 네네. 사업 제휴를 원하는 걸로 아직 체결은 안 예. 됐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그렇게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5개 본부와 1개 이제 메타버스 센터 이렇게 네네.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 멀티 레이블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 IP의 성숙화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아티스트 분들도 다 본인의 그 철학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독립된 레이블로 독립시켜 주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게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JYP 2.0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SM이 매출액 한 5,100억 별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예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최근 한 3년간 한 30%씩 성장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본부를 늘리고 멀티 레이블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야기한 게 IP 수익화 전략이라 그래서 예. 이 1차 IP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뭐 공연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음반, 음원 이런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2차로 해가지고 뭐 웹툰, 웹소설, 뭐 MD라든지 뭐 아니면 팬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매출 성장률을 34%씩,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30% 성장했는데 34%씩 성장을 해서 2025년까지 매출 1.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4,300억을 네네.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끌어서 제가 예, 이제 예. 가능하면 이제 네. 무례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 예. 네. 왜냐하면 또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현 경영진이 또 다 얘기했으니까요. 예, 보시면 됩니다. 예.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네. 가이드라인들을 주신 거고 좋게 평가를 하신 거고요. 네네. 제가 질문하는 게 혹시 사실은 대표님이 SM 측의 전 경영진 쪽의 입장은 아니시니까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스킵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런 청사진은 좋은데 SM이 요즘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발표한다든가 혹은 카카오의 음원 유통을 넘긴다. 이건 팩트 체크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 네. 조금 너무 월권이라고 하긴 뭐했습니다만 너무 좀 튀는 행동은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 측의 주장인 건데, 네네. 그 이제 뭐 저도 뭐
계약서 내용을 뭐 잘 예, 모르겠지만 이제 전문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기사로 보는 거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된다고 하는 내용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음반 음원 유통을 네, 이제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하겠다. 네. 근데 지금도 이미 제3자랑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데랑 하고 계열사죠? 있고, 네, 네. 예, 하이브도 YG 플러스라는 데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결국 음반 음원 유통사를 쓰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그게 이제 조건의 문제거든요. 그 조건이 이제 뭐 어느 정도냐에 네, 따라가지고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네. 되게 섣불리 약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주인수권 관련 내용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저도 뭐 하여튼 기사에 보도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이분들이 9% 주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갑자기 SM이 뭐 다른 사람 뭐 카카오 네이버한테 또 9%를 뭐 신주를 발행한다든지 사실 신주 발행 한도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도가 다 찬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도가 다 쳤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신주 네. 한도가 일단 없고요. 네,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가 있으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런 류의 그 소수 지분 투자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그 희석 방지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한데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문제 있는 것처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M&A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예. 네,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서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지금 이수만 총괄 지분을 대금도 빨리 지급하면서 어쨌든 공개인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추진하고 있는데 예. 뭐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 SM이라는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투자자로서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이브가 그러면 인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신들의 강점을 하겠다. 네. 멀티레이블, 글로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저는 뭐 당연히 하이브가 되게 훌륭한 회사니까 본인들 사업도 잘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사람마다 뷰가 다르겠지만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네.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이야기하는데 하이브가 이번에 SM을 100% 사는 게 아니거든요. 40%만 사요. 근데 그들의 다른 멀티 레이블은 다 100%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래서 살려면 100%다 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네. 이제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그게 저는 뭐 경영 잘해가지고 이런 거는 보다도 네. SM 주주 입장에서 이게 네. 나의 주가가 올라갈 건지가 저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하이브가 이제 SM을 경영해서 뭐 예를 들면 해외 쪽에서 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이제 어디서 돌아갈 거냐, 하이브에 돌아갈 거냐, 특히 하이브에 다른 100% 갖고 있는 레이블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하이브라는 상장회사의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하이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이해관계 상충이 생기기 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물론 하이브에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SM의 주주 입장에 봤을 때 그 생겨나는 부가 SM에 올고지 돌아가느냐, 하이브 쪽에 유리하냐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하이브의 이 정도 지분 가지고는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네. 자, 뭐 지금 갈 길이 좀 멀어요. 이제 가처분 신청 일단 법원에서 그 신주 인수 자본납이 3월 6일이 된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3월 6일 이죠. 신문 일정 조율하는 건 지났고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법원도 판정을 내줄 겁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 좀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인데? 아니 뭐 저희가 대응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저희는 그냥 주주 중에 한 명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판결에 대해서는 뭐 아마 법원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네. 뭐 인용된다고 하면 되게 놀랄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럴 것 같고요.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여튼 인용되냐 기각되냐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예, 일단은 이게 공정위 승인이 날 것인가. 그렇죠. 예, 이거 저는 이게 만약에 공정위 승인이 난다고 하면 되게 좀 놀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여튼 그 1위 회사랑 2위 회사가 합쳐지는 공정위도 엔터 컨텐츠 쪽에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일단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주총이 있거든요. 주총 있죠. 예. 근데 주총은 이번에 공개 매수 및 가처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처분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러니까 이게 인용되면 놀랄 것 같다고 한 예, 이유가 예. 이 카카오 유중이랑 이번 주총 결과랑 상관없거든요. 예. 왜냐면 그 의결권 못 써요, 어차피.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당연한 거를 이제 보시면 아실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인용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주총에서는 표대결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SM이 추천한 이사들하고 그다음에 하이브 그러니까 이수만 추천 이사들 7명 하고 이제 표대결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처분, 그다음에 공개 매수, 주총 이런 일정들이 쫙 지금 예. 예, 주총은 이제 3월 뭐 후반부에 하겠죠, 그죠? 예, 그때까지 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얘기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제 금융 얘기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게 SM은 하나만 좀 마무리하면 그럼 SM에 대해서는 이제 주총까지의 결과들에 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은 뭐 좋은 가격이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 투자로 SM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희는 지금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그 SM 3.0 계획이라고 네. 하는 게 실현이 되면 지금 영업이익 5천억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럼 주가도 36만 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경영진이 이제 유임이 되면 뭐 당연히 제가 뭐 그 36만 원이 다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숫자 돌렸을 때는 옛날에 3천억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3천억만 돼도 되게 잘하는 거다 했는데 5천억 이야기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럼 저도 이사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로 들어가서 이제 회사하고 그 이사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잘 해봐야 될 거고 이제 주총이 예를 들면 결과가 이제 하이브 쪽 그러니까 이수만 제한한 7명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네. 뭐 그렇게 그런 SM 이사들이 다 만약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예. 다른 행동 계획이 생길 수 있다.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SM 얘기는 이 정도 충분하진 않지만 한 2시간 얘기해야 되죠. 이 정도 네. 하고요. 예. 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에 대해서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배당하라 이렇게 쫙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금융지주사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예. 네. 아니 뭐 너무 약간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아무도 안 건가요?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배당하라 이거보다는 예.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자본 배치 계획이라 그래서 예.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충분히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그거를 유지 또는 개선하면서 대출 성장률을 줄여서 그러면 더 건전해지거든요, 은행이. 네네. 그러면 자본이 남아요. 예. 그것만큼을 조금 더 주주 환원을 해서 해외 은행보다 조금 덜하지만 정상화 시키자는 거고요. 네. 이제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고. 합리적인 걸 그동안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뭐 다들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뭐 뭐래 하고 있으니까 경영진들이.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이번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JB금융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이 14%나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다른 은행들은 뭐 어느 정도라도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 JB금융은 계속해서 뭐 2차적으로 또 이번에 보면 주주 제한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JB는 좀 잘 원하는 만큼 행동을 안 하나요? 예, 저희가 이제 전체 7개 은행에다가 저희가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6개 은행이 저희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줬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너무 잘하셨다.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J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발표는 하셨는데 결국에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JB금융이 경영을 되게 잘해요. 실적도 되게 좋고 저희는 경영진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회사 내부의 경영진의 입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주가 아니거든요.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입장과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되게 통상적인 그 뭐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연한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주주로서는 당연히 주주의 시각을 좀 반영하게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경영진들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온라인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온라인이 투자하는 혹은 또 이렇게 요구하는 공격하는이라는 얘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주주 제한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어딜까? SBS래 이래가지고 쭉 올랐다가 그건 아니고 투자는 하고 있다 이런데 SBS 여기 온라인 측이 제안한 감사를 이남우 교수님 감사하신
수용하기로 했대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뭐 기업들에 가서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주주 제안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 여러 개 있는데 예. 다 가서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되게 진지하게 고려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협의가 잘 되면 장기적 관점으로 저희가 같이 회사에 일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뭐 SBS 같은 경우에도 하여간 그 저희가 입장도 냈는데 되게 우호적으로 저희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몇 달 동안 의견을 예. 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후보를 추천했어요. 여러 후보를 추천했고 이제 이거는 다만 당연히 좋은 사람 들어가면 그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다만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이남 하신 교수님은 거예요. 네. 감사가 아니고 사회이사인가요? 예,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대적으로 기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좋은 기업들을 이제 산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는 그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고 계시고 또 어떤 데 관심 있으실까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운영사들은 원래 투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5%가 넘으면 공시합니다. 5% 넘으면 공시하게 돼 있죠. 제가 아직 펀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네. 네, 좀 많이 사고 싶은데 저희 투자하는 회사들 많이 못 사서 좀 아쉽고요. 네. 하여튼 저는 이런 거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회사가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약간 누가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뭐 이사를 받아줍니까?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렇게 받아주고 한번 같이 일해보자 하는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봅니다. 네. 아니 5% 넘으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네. 운용사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 이채원 의장님도 그렇고 궁금해 보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운영 내역들을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시를 하던데 주주들에게만 보내는 건가? 저희 네. 투자자들한테만 보내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거죠.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에 지금 5%가 넘지 않지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아시고 싶으면 온라인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예, 저희 펀드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저희 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좀 커가지고요. 얼마입니까? 뭐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낮춰주세요. 앞으로. 그렇군요. 그걸 사실은 보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좋은데 주주들에게 이제 보내시는군요. 네. 지금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듯이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서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불편한 시각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에 혼선을 준다든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 성장성의 재원들이 사실 배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영학에서 그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장이 무조건 좋은 거냐? 성장 그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주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은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주주 환원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성장해봤자 그게 가치를 파괴해요. 그래서 적정 성장, 그다음에 적정 주주 환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는 일각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나와서 저하고 한번 1대1로 그래요? 얘기 한 번도 일각이라고만 하고 아무도 안 나와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섭외해서 일각의 한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여기서 양쪽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 선진 시장에는 다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만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제대로 뭐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예. 앞으로 이제 어쨌든 NGO가 아니라 운용사잖아요, 그죠? 라인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또 어쨌든 행동주의의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행동주의 뭐 일정이든 혹은 투자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저희는 뭐 되게 단순하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상장시장에 너무 좋은 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많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이라도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계속 찾아보면서 저희는 집중 투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제고 이거 계속 할 거고요. 그게 행동주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회사도 투자했는지 이미 벌써 몇 개 나왔잖아요. 네. 보시면 어떤 회사 투자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남은 일정은 이제 사실 JB금융지주 주주총회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이미 끝났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운영 규모가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뭐 네. 2,500억인가? 한 1조까지는 좀 모으고 싶다. 예, 올해 지금 규모가 좀 돼야 이게 할 수 있는 전략이라 네, 네. 예, 가능하면 올해 좀 펀드레이징 많이 해서 네. 한 올해 말까지 1조 원 정도를 다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뭐 여러모로 사실 시장에서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혹시 조금 중심 잡을 만한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을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곳은 아니고 네. 한번 사면 되게 오래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한 대로 주식을 사면은 기업의 공동 소유자 그다음에 파트너가 된다. 그렇죠. 경영진과 예. 동업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도 자체가 예.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제도였는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그런 투자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단기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뭐 방법이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 주주로서 동참하시고 긴 시각으로 보시면 된다. 개인들도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예. 전략이 있겠지만 그죠? 예. 중심적인 전략은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딥사이트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